이 외도를 한 사람들은 물론 분명히 뭔가 잘못되어 있는 건 맞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누군가를 피해를 입히고 그다음에 배우자를 고통을 주고 가정을 파괴하려고 하는 그런 행동들이 아니고 본인 자신에게 외도를 한 사람 자신에게 마음의 문제인 중증 심리 장애인 관계 중독 또는 위중증 심리 장애인 분노 장애나 히스테리가 발생했습니다. 그랬기 때문에 외도를 하게 된 거거든요. 자, 여기에서 이렇게 중증 심리 장애와 위중증 심리 장애가 도대체 무엇이냐, 이 실체가 얼마나 무서운 것인지를 한번 여러분들이 알아야 될 필요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떠한 이유가 됐든 간에 외도를 했다라고 하게 되면 뭐 이유 여하를 막론하고 어떤 문제인지 몰라요. 그러나 외도를 했다라고 하게 되면 이미 자신의 인생을 스스로 파괴를 했고 이미 파괴를 해버린 거예요. 그리고 자신의 마음이 죽었다는 뜻입니다. 인간관계로 인간의 마음이 아니에요. 더 이상은 오로지 자기만을 위해서 가는 마음으로 변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외도를 했다라고 하게 되면 이미 자기 자신의 인생을 이미 스스로가 파괴를 하고 마음이 죽은 겁니다. 그래서 외도를 한 사람은 마음의 문제인 심리 습관의 문제라고 우리가 표현을 합니다만 마음의 문제인 중증 심리장애인 관계중독 또는 위중증 심리장애인 분노장애나 또는 히스테리가 이미 발생을 한 상태입니다. 할 예정도 아니에요. 한 상태예요, 이미. 그래서 이렇게 이미 벌써 마음 문제가 발생했다라는 것은 자기 자신의 외도를 한 사람 자신의 인간으로 작용하고 있는 이 마음이 이미 죽은 상태입니다. 마음이 죽은 거예요. 우리는 이거를 심리 자살을 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기 자신의 마음이 죽은 거예요. 그러고 난 다음에 외부의 다른 사람들, 배우자가 됐든 자녀들이 됐든 누가 됐든 간에 자기 자신에게 조금이라도 스트레스를 주거나 또는 스트레스를 유발하는데 이게 쾌락으로 유발되는 이런 현상이 생기게 되는 그런 대상을 향해서 그 대상의 인생을 파괴하고 마음을 죽이는, 마음을 살해하면서 살아가고 있는 중이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우리는 중증 심리 장애인 관계 중독이다라고 하는 것은 자기 자신을 파괴한 거예요. 자기 자신을. 이렇게 관계 중독이 악화되면서 점점 타인의 심리, 타인의 인생을 파괴하면서 결국은 인생 파괴자로서 인생을 살아가고 있다라고 여러분들은 그렇게 알고 계시면 돼요. 인생 파괴를 하면, 그래서 누군가와 연결이 됐다. 배우자와 연결이 됐던, 그 다음에 자녀들이 연결이 됐던, 누구와 연결이 됐다라고 하게 되면 일단은 상대 인생도 파괴를 시켜버립니다. 이게 외도를 한 사람의 마음 상태예요. 외도가 어떤 문제다. 그 다음에 외도가 대상이 누구고 외도가 왜 발생됐고 뭐 했고 그거 하나도 중요하지 않아요. 지금 이미 그렇게 마음 상태가 변했다는 겁니다. 결국은 마음 문제, 또 이게 마음 문제를 우리 심리 습관의 문제라고 얘기하는데 이런 마음 문제, 심리 습관의 문제가 이미 발생된 상태이기 때문에 자신 이외에 어느 누구라도 자기 자신에게 스트레스를 준다라고 이렇게 들어가게 되면 마음 문제 또는 심리 습관의 문제를 이 마음 문제가 빠르게 악화됩니다. 그러면서 점점 더 파괴력이 강해지게 됩니다. 그래서 외도의 고통, 배우자의 외도로 인해서 고통을 받고 있는 사람들, 그 사람들에게 외도를 한 사람을 어떻게 됐든 간에 어떻게 됐든 내가 무엇을 하더라도 점점 외도를 한 사람의 악화되고 있기 때문에 최소한 악화시키지는 말아달라고, 그래서 스트레스 주지 말라고 그렇게 당부를 드리는 겁니다. 그 사람이 잘했다는 뜻이 아닙니다. 잘못한 건 알아요. 그러나 최소한 악화시키지는 말자. 그래야 나중에 기회라도 줄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악화시키지 않기 위한 것뿐이지 잘했다는 뜻이 결코 아닙니다. 그래서 외도를 한 사람이 마음 문제 또는 심리 습관의 문제를 치료하는 방법을 최소한 알아야 돼요. 외도하는 사람은 도대체 자기 자신이 어떻게 치료를 하고 회복을 하는가 하는 그 방법을 정확하게 알아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 첫 번째는 외도를 한 사람 자기 자신 스스로가 자기의 마음이 죽었다는 것, 심리 자살을 했던가 아니면 누군가의 심리 사례를 통해 가지고 자기가 심리가 죽어버렸던가 이렇게 해서
마음이 이미 사망이 됐다는, 마음이 죽어버렸어요. 인간의 마음이 죽은 거예요. 그걸 빨리 알아야 돼요. 그걸 알아야 돼요, 스스로가. 그래서 자신이 다른 사람들의 심리를 살해하고 있다는 것도 알아야 됩니다. 내가 하는 행동 하나가 다른 사람들의 심리를 살해하고 있다는 것도 본인이 알아야 돼요. 그러고 난 다음에 자기 자신의 외도가 얼마나 무서운 것이었는지를 스스로가 반성을 하면서 자기 인생을 완전 파멸, 내 배우자, 내 자녀들, 내 가정을 완전 파멸시키는 그런 인생을 살아서는 안 되겠구나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자기를 치료해서 회복해야 되겠다는 강력한 의지, 우리는 이거를 치료 의지라고 합니다. 이것을 가져야만 됩니다. 이게 첫 번째예요. 외도를 한 사람은 이걸 가지고 있지 않으면 어떤 걸로도 치료가 되질 않습니다. 회복이 안 된다는 얘기예요. 이미 마음이 죽어버렸기 때문에. 두 번째는 이렇게 치료 의지를 갖고 정확한 치료 방법, 즉 마음 문제이기 때문에 마음 문제는 마음 치료를 해야 되는데 이거는 자가치료뿐만이 유일한 방법입니다. 그래서 마음 문제를 유일하게 치료할 수 있는 방법은 자가치료법뿐입니다. 그래서 이런 정확한 치료 방법으로 노력을 해야 됩니다. 두 번째는 그렇습니다. 그럴 때 중증 심리장애인 경우에는 자신 스스로의 노력으로 자기 자신 스스로를 치료, 즉 자가치료법을 해야 하는데 이때 자가치료법이 전 세계 유일하게 마음치료, KIP 마음치료가 그렇기 때문에 KIP 마음치료를 시작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야 치료돼서 회복이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런데 만약에 외도를 한 사람이 위중증 심리장애, 즉 분노장애 또는 히스테리가 발생되어 있는 상태다라고 하게 되면 우선적으로 마음치료가 우선이 아니에요. 정신치료부터 먼저 해야 됩니다. 그래서 자신의 위중증 심리장애를 물리적으로 일단은 통제를 시키면서 최소한 치료할 수 있는 정도 수준, 즉 중증 심리장애로 완화시켜야 됩니다. 이거 정신치료 외에는 길이 없어요. 그래서 정신치료를 통해서 자기를 지금 통제를 하면서 중증 심리장애로 이렇게 완화시켜 놓고 난 후에 중증 심리장애 치료, 즉 KIP 마음치료를 시작하도록 하면 되는 겁니다. 이 순서대로 가지 않으면 외도를 한 사람들은 치료와 회복이 불가능합니다. 자, 이때 외도를 한 사람들이 치료를 할 때가 언제냐? 우리가 흔히 얘기를 많이 하는데 외도를 한 사람들은 자기 자신이 강력한 고통을 느낄 때가 유일한 치료 기회입니다. 외도를 한 사람은 편안과 즐거움을 추구하면서 자기만의 편안함과 즐거움을 추구하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미 마음이 죽은 상태가 되기 때문에 그 죽은 상태에서 강력한 고통이 느껴질 때, 죽을 것 같은 강력한 고통이 느껴질 때만이 치료할 수 있는 기회가 되는 겁니다. 만약에 고통을 느끼지 않고 편안하고 즐거우면 된다라고 이렇게 하면서 그걸 계속 추구를 하고 있다라는 것은 이미 심리 자살하고 난 다음에 심리 살해를 하고 있는 상태이다 보니까 결국은 자기 자신이 심리 살해된 거, 심리 자살이 된 거 이 자체가 강력한 고통으로 느껴질 때 그때 치료 기회가 생긴다라고 하는 겁니다. 또한 마찬가지로 자신감을 갖고 정말 즐겁고 이것이 행복이다라고 막 부르짖으면서 사람들을 많이 꼬시고 뭐하고 하는 이런 형태로 가고 있는 사람들인 경우에는 위중증 심리장애가 발생되는데 타인의 심리를 살해하고 있으면서 자기 즐거움을 추구하는 경우입니다. 이런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죽을 것 같은 강력한 고통을 느낄 때 치료 기회가 오게 되는 겁니다. 결국은 외도를 한 사람은 강력한 고통을 느낄 때만이 치료 기회가 오는 겁니다. 그래서 외상 트라우마에 배우자가 외도를 했어. 그래서 외상 트라우마에 고통을 겪게 되는 이 배우자에게는 그 고통을 느끼는 사람에게는 마음 치료를 통해 가지고 일단은 자기 자신을 치료하고 자기를 파괴하고 심리 자살하고 이런 식으로 악화되는 게 아니라 자기를 치료해서 회복을 하고 그리고 자신과 자녀들과 함께 이 가정이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만들어 놓으면 외도를 한 사람이 이런 행복한 가정에서 함께 살고 싶다라는 생각을 갖고 돌아가고 싶어 한데 이때 매우 강력한 고통을 느끼거든요. 이때.
왜? 자기를 회복하지 않으면, 치료하지 않으면 돌아가지 못하니까. 이때 치료 기회가 생긴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런 경우가 또 아니라면 외도를 한 사람 자신이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외부적인 여건, 뭐 상간자에 대해서든 어느 누구를 통해가 됐던 자기 인생이 한순간에 파멸이 돼서 죽음과 같은 고통을 느낍니다. 진짜 죽느냐 사느냐 이런 고통을 느끼게 되는 경우에 이때 또 치료 기회가 옵니다. 그래서 이 외상 트라우마를 치료를 해서 행복한 가정을 만들어 놓았을 때 또 그리고 자기 자신의 인생이 완전 파멸돼서 회복이 불가능할 정도로 완전히 파멸이 돼서 고통을 느낄 때 이때 외도를 한 사람에겐 치료 기회가 옵니다. 자, 이렇게 외도를 한 사람은 자신도 모르게 이미 자기 자신의 심리는 죽여놨고, 그러니까 심리 자살을 해서 마음은 죽어버렸고 자기 자신도 모르게 타인들의 심리 살해를 하면서 타인들의 인생을 모조리 파괴하는 인생 파괴자로 살아가게 되는데, 이렇게 인생 파괴자로 살아갈 때 나타나는 기본적인 현상들이 있습니다. 외도를 한 사람들은. 그래서 그 첫 번째가 이 외도를 한 사람들, 한마디로 중증심리장애, 위중증심리장애가 발생이 돼서 그렇게 외도를 하면서 살아가는, 외도를 한 사람, 중단을 했던, 지속을 하고 있던 관계가 없습니다. 이런 사람들의 특징이 있는데, 그 첫 번째는 말과 행동이, 그 사람들이 하는 말과 행동은 자신의 외도를 합리화하고 정당화합니다. 그래서 외도에 대해서 사랑의 개념을 연결을 하게 한다든가, 또 외도를 하는 이유를 어떤 특정한 문제, 즉 부부 문제가 됐던, 섹스 문제가 됐던, 또는 사랑과 애정의 문제가 됐던, 정서 문제든 경제 문제든 자녀 문제든 뭐 결혼 문제, 뭐 문제로 연결을 해버립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외도를 한 사람들입니다. 두 번째는 타인들에게 심리 자살하도록 권합니다. 이게 인생 파괴자들이 하는 역할이거든요. 타인들에게 심리 자살을 하도록 조언을 하고, 그리고 권장을 하고, 상담을 하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자기 자신의 외도를 지속을 한다든가, 아니면은 섹스 쾌락을 추구하면서 모든 인간관계를 자기 자신이 원하는 대로 만들기 위해서 매우 좋게 만들고자 노력을 합니다. 겉에서 볼 때는 굉장히 훌륭하고 멋있는 사람처럼 보여지나 이미 심리 자살하도록 만드는 방법을 적극적으로 권장하면서 자기는 이미 자살을 했고, 그렇게 인생을 파괴하는 사람들이 보통 보면 그렇게 나타나게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자기 자신 스스로는 이미 잘 살고 있기 때문에 뭐 어차피 내가 내 마음은 죽여놨으니까 나만 편하고 나만 즐거우면 되니까. 두 번째는 타인들을 심리를 자살하도록 만드는, 즉 타인들의 인생을 깡그리 파괴할 때 아주 행복과 즐거움을 느끼게 되는 그런 사람이 되어 있기 때문에 자기 자신 스스로는 잘 살고 있다라고 생각하라고 확신을 갖고 있다 보니까 치료, 행복에 대해서 매우 강력하게 거부를 합니다. 어떤 경우에는 피합니다. 스트레스 받으니까. 심지어는 치료를 권하는 사람에게 공격을 하기 시작을 합니다. 이게 외도하는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특징 중에 이 세 가지가 대표적이에요. 따라서 이렇게 외도를 한 사람들은 이미 마음 문제, 심리 습관의 문제가, 즉 중증 심리장애인 관계 중독이나 또는 위중증 심리장애인 분노장애, 그리고 히스테리가 이미 발생했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나타난다는 걸 빨리 알아야 돼. 그 사람이 그걸 원하는 게 아니에요. 원래 그렇게 살던 사람 아니에요. 그러나 마음 문제가 이렇게 즉 위중증 심리장애와 중증 심리장애가 발생했기 때문에 그렇게 나타나는 거예요. 결국은 자기 자신의 인간의 마음으로 살아가는, 즉 인간의 마음이 죽어버린 거예요. 심리 자살을 했던, 심리 살해하는 사람에게 피해를 입었던, 그래서 중증 심리장애인 관계 중독이 발생하게 된 거고, 관계 중독이 악화되면서 타인의 인생을 완전히 다 파괴하는 인생 파괴자로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외도를 한 사람에게는 타인에 의해서는 무조건 악화됩니다. 타인에 의해서는 배우자가 됐던, 자녀들이 됐던, 그 다음에 가족들이 됐던,
또 다른 누군가가 됐든 어느 전문가가 됐든 간에 외도를 한 사람에게 조언을 하고 뭔가 상담을 하고 뭔가 이렇게 좋은 말을 해주고 무조건 악화될 뿐입니다. 그리고 외도를 한 사람 스스로가 강력한 마음의 고통을 느낄 때만이 치료 기회가 생깁니다. 그래서 가능하면은 외도를 한 사람에게는 가능하면 악화시키지 않게 하기 위해서 잘했다 잘못했다의 문제가 아니라 악화시키지 않게 하기 위해서 그 어떠한 스트레스도 가능하면 주지 말아 달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고, 그래야 외도한 사람이 최소한 지금 현재보다 악화되지는 않는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게 바로 중증 심리장애와 위중증 심리장애가 발생한 사람을 대하는 방법입니다. 외도를 한 사람이 스스로 자신을 치료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자기 자신을 반성을 하고 자기 자신의 잘못을 깨닫고, 그리고 이래서는 안 되겠구나. 지금 내가 혼자 노력하면 잘 돼. 안 돼요. 그건 반성한 거 아니에요. 본질도 모르고 아무것도 모르는 거예요, 그냥요. 외도한 사람 자기 자신 스스로가 자신을 마음 치료를 통해서 치료를 하면 참 좋겠지만, 외도를 한 사람에게 치료의 기회를 줄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은 외상 트라우마의 고통을 겪고 있는 사람 스스로가 자신의 외상 트라우마부터 치료하고 난 다음에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놓는 겁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외도를 한 사람이 이렇게 만들어 놓은 행복한 환경에서 함께 살고자 하는 마음을 갖도록 만드는 방법입니다. 이게 바로 치료 기회를 주는 겁니다. 그 사람에게 치료하라고 말하는 게 치료 기회를 주는 게 결코 아니라는 겁니다. 행복한 환경을 만들어 놨으니 이렇게 행복한 환경에서 함께 살아갈래? 아니면 끝낼래? 이게 매우 중요한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치료 기회가 필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항상 생각해야 되는 건, 이 외도를 한 사람들은 중증 심리장애 또는 위중증 심리장애가 이미 발생한 사람이에요. 뭘 해도 무조건 악화돼요. 뭘 해도 무조건 내 자신이 악화됩니다. 그래서 최소한 외상 트라우마의 고통을 겪더라도 너무너무 힘들고 고통스럽겠지만 나중에 그 배우자, 내가 치료되고 회복이 되고 난 다음에 그 배우자에게 치료할 수 있는 기회를 주기 위해서라도, 다른 거는 둘째 치더라도 이 외도를 한 사람에게 스트레스는 주지 말고 자기 자신에게 발생된 심리 자살을 하고 있는 중에 있는 내 자신부터 빨리 치료해서 회복을 해 놓으세요. 그래야 바로 외도를 한 사람에게 치료 기회를 줄 수 있습니다. 즉, 중증 심리장애와 외상 트라우마에서 벗어나서 예전에 알던 그 건강하고 행복하게 살던 그 사람으로 되돌릴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무조건 잘잘못을 따지고 가해 피해를 따지고 외도는 어떻고 외도 왜 발생됐는지 지금 문제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이미 끝났어요. 이거를 빨리 알아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되도록하려면 빨리 나에게 발생되어 있는 것부터 먼저 치료해서 회복해 놓는 것. 그리고 중증 심리장애, 위중증 심리장애, 이렇게 무서운 중증 심리장애, 위중증 심리장애가 발생되어 있는 외도를 한 사람에게 기회를 한 번만이라도 주기를 바란다라고 당부를 드리는 겁니다. 이 점을 여러분들이 유념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